그럼 그때로 돌아가시면은 다른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 제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바로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입사를 한번 해서 모든 클라우드든 백엔드, 서버든 경험을 일단은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기회가 있으면 잡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클라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버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느낌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딱 하기보다도 일단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혹시 보시는 분들 고민 중이시라면은 일단 한번 해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확인해봤는데 예. 웹젠의 시가총액이 5,500억이네요. 이게 울고 있나요 지금? 원래 2019년도만 해도 그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셨을 때보다 거의 한 2배 오르신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왠지. 이제 또 모바일도 나오고 해서 더 잘 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예, 이때까지가 이제 편의점 사호를 거치셔가지고 이걸 하셨는데, 근데 그 광고 회사가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유명한 회사예요. 좀 좋은 광고 회사인데. 네, 저 검색해봤는데 지금 직원 수 400명 넘더라고요. 네, 예. 이력서를 그렇게 올려놓은 것만 해도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두 군데의 큰 회사들이 연락을 준 거잖아요. 예. 그때는 사실 근데 개발이 이렇게 붐도 일지 않았을 때고 뭐 그쵸. 프로그래머 자체가 뭐 3D 업종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으니까 사람들 그쵸. 구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게 몇 년도였어요, 정확히? 2011년도쯤이었던 것 같네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04, 05 학번 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에 뛰어드던 시기네요. 스마트폰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 뭐 그렇죠. 그때 기회를 이때- 좀 잡았으면 어땠을까. 웹젠에. 웹젠도 그렇고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에 광고 회사 이름이 나스미디어입니다, 여러분. 네. 애드 관련해가지고 이제 웹 관련 뭐 솔루션 같은 게 있었거든요. 개발팀도 있었고 한창 이제 뭐 제가 이제 컴퓨터 고치러 다니고 하면서 이제 직원들이랑 수다 떨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개발자가 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거 나중에 그만두시고 다시 이력서 넣으시면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그때 또 그 생각을 했죠. 웹 개발은 게임이 아니지 않나? 모든 게임 개발자분들이 좀 비슷하게 하시는 말들이죠. 뭐 그랬었죠. 답답한 선택이 몇 번 있었네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로 뭐 재미로 하신 얘기인지 정말로 뭐 저를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웹젠 같은 경우는 뭐 좀 급했던 것 같고 개발자가 나스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공부 다시 해서 오면은 이력서 한번 봐드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사실- 뭐 웹 개발 공부를 해서 이력서를 넣을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마음만 넣어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났죠. 그때 근데 회사를 이제 잘 다니시다가 좋은 회사를 잘 다니시다가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근데 그 회사가 상장도 하고 뭐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그때 이제 일을 하다가 다시 편입학원 갈 돈이 모였어요.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몇 년 예. 정도 다니신 거죠? 1년 안 되게 다녔죠. 얼마 안 됐군요. 네. 근데 거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친하게 지냈고 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13년 정도쯤에 이제 나스미디어라는 좋은 광고 회사 다니시다가 다시 편입할 그 돈이 모여가지고 편입 준비할 네. 돈이 모여가지고 그만두셨죠. 그만두시고 편입 준비를 다시 이제 하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하셨는데 결과가 불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합격을 하면 보통 이제 뭐 재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예. 그 돈을 뭐 이제 집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네, 예. 그런 돈을 또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사실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렇죠. 돈은 모이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대로는 내가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거면 그냥 이제 지금부터라도 어떤 회사를 들어와서 좀 지금부터라도 커리어를 쌓는 게 낫지 않나. 예. 그 취업할 마음을 좀 먹었었죠, 그때 사실. 근데 마침 이제 아버지 친구분께서 이제 나라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한창 그때 이제 저기 종로 을지로 쪽에 실버 극장 같은 게 되게 좀 일고 있었어요. 그 사업을 하시는데 전산 쪽을 해줄 친구가 필요하다 이래서
거기에 가서 3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어. 근데 이게 저는, 정부의 예. 지원이 없으면 이게 사실 운영이 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3년 정도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져서 거길 또 나오게 됐죠. 이때가 저희 한 2015년, 16년. 근데 이때 이제 극장을 운영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뭐 무슨 영화를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스마트폰 사용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사이트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볼 수 있게 해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옛날에 HTML 같은 것도 기억을 좀 살려가지고. 예. 그 또 고등학생 때 그런 게 좀 유행했었어요. 이제 게임을 하면은 길드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드는 게 좀 유행이었어서.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제로보드랑 뭐 드림위버 써가지고 길드 홈페이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했었는데 그런 거랑 또 이제 모바일 좀 맞는 페이지 같은 걸 공부해가지고 만들어서 좀 운영하고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또 프로그래밍이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3년을 그만두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나와서 좀 알아본 게 국비 지원 사업이었죠. 극장을 3년 하고 나서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2016년이 저희가 29이에요. 아 그럼 28이었습니다. 예, 28. 아, 28. 네, 15년에 그만뒀기 때문에 예, 예. 뭐 따로 준비는 안 하셨나요? 학원에 가기 위해서. 일단 국비 관련을 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예, 예. 그때 마침 이제 게임 컨텐츠 관련한 국비 커리큘럼이 생겼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예. 이제 그거를 각 학원들이 받아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알아보고 갔죠. 3개월 과정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아, 굉장히 짧았네요. 예 그렇죠. 가보니까 어떠셨나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뭐 게임 엔진 유니티도 하고 게임에는 그 일러스트들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원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D 세하다. 모델링을 하는 과정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디를 찍어서 배경음악을 만드는 과정도 있고 그게 다 커리큘럼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예. 첫날 가자마자 뭐 타블릿 받아서 사과 그리고 다음날 이제 유니티로 네모난 박스 움직여보고 예, 예. 다음날에는 이제 미디 찍어서 뭐 학교 종이 땡땡땡 만들고 그렇게 3개월 정도를 했는데 사실 이게 나라에서 나온 커리큘럼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깊이도 없고 예. 네, 강사를 좀 급하게 구해서 그런지 유니티 수업인데 그 강사님이 유니티를 이제 유튜브 코드를 이제 보면서 막 치시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한 2주차쯤 되니까 이 수업을 안 듣는 거예요. 강사님이 좀 어물쩍거리면서 제대로 못하니까. 근데 강사님이 사실 그때 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나는 게임 회사에서 애니메이터였다. 근데 이제 그만두고 급하게 일자리를 찾다가 여기 온 건데 혹시 애니메이터에 관심 있는 분 내가 3D 맥스에서 애니메이팅 하는 걸 보여주겠다 하더니 막 소드 트레이라고 칼 휘두르면 칼 궤적 쓰는 예, 예. 거 하는 걸 막 금방금방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쪽으로는 또 재능이 있으셨군요. 예, 강사님이. 이거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유니티 수업 시간에 3D 맥스 애니메이터 배우고 약간 좀 이상한 과정이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이제 보면서 아 그냥 뭐 게임을 하려면 이렇게 그림도 그린 사람도 필요하고 모델러도 필요하고 애니메이터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구나. 전반적인 거에 대해 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구나에 대한 눈은 좀 띄었던 것 같아요. 게임 전반적인 거를 핥아봤다. 그쵸.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게임 학원을 다녀야겠다. 그 예. 프로그래밍을 전문으로 하는. 제대로 된. 예. 근데 이제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을 다시 벌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예전에 빌려갔던 돈을 다시 주시면 이걸로 게임 학원을 다니라고 하셔가지고 운 좋게 1년짜리 게임 학원을 등록하게 됐죠. 그러면은 학원 3개를 가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편입 학원이랑 그 뭐 국비 학원이랑 이제 게임 학원이랑. 예, 그렇죠. 학원 전문가시네요. 알바 전문가가 아닐까. 이번 시즌에는 편의점 알바 없이 바로 1년 코스 맞죠? 1년 코스 학원을 1년 코스인데 이제 아버지는 학원비만 주신 거고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말엔 또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편의점 5호 나왔습니다. 아니 호돌맨이 매번 그 상하님 성함을 얘기 안 하시고 그 친구 중에 편돌이 한 명 있는데요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사실 지금 어딜 가도 뭐 세븐일레븐, CU, GS를 가도 바로 포스 만질 수 있고요. 계산 바로 경제가 나쁜데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시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연하죠. 네.
그 학원은 좀 유명한 학원이었나요? 그때 이제 되게 좀 유명하긴 했어요. 그 학원 자체가 그때는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는 학원이 없었는데 24시간 운영하기로 좀 유명해서 예. 뭐 자습실을 항상 열어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수업 뭐 6시간, 3시간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새벽이 되면은 뭐 자고 싶은 사람은 빈강의실에서 이렇게 잠도 잘 수 있게 해줬어가지고 그 점이 좀 매력적이어서 예. 다녔었습니다. 숙직도 가능한. 그러면 그때 학원비는 혹시 얼마 정도였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여기 꽤 유명한 학원으로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게임학원 쪽에서 제가 다닐 때는 이제 이걸 1년치를 일시불로 내면은 할인이 좀 많이 돼서 400만 원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또 뭐 엄청 비싸진 않았네요. 네, 그렇죠. 어떤 걸 배우나요, 학원에서? 제가 그때가 2015년이었으니까요. 그때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게임 개발이 윈도우 프로그래밍이었는데 기본적으로 C 언어, C++, 윈도우 API 그리고 한창 그때는 툴을 MFC로 많이 만들었어가지고 MFC 하고 이제 뭐 2.5D 그 엔진을 쓰지 않고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걸로 3D 출력을 해주는 걸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X를 사용해서 3D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그렇게 게임을 이제 팀 프로젝트로 포트폴리오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독학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1년에 다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도 어느 정도 수업으로 기본적인 걸 가르치고 과제를 내주는데 과제가 사실 배운 것만으로는 풀기 좀 힘든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자습실이 24시간이잖아요. 계속 자습실 가서 같이 하는 동기들이랑 뭐 인터넷 검색도 해보면서 뭘 쓰니까 이렇게 좀 괜찮더라 하면서 계속 뭐 디버깅 하면서 밤새고 아침 6시에 막 집에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서 뭐 학원에서 가르쳐 준 게 한 30% 같이 혼자 또 복습하면서 했던 게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원에서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는 받아 먹어서는 많이 배우기 힘들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실제로도 이제 3개월, 4개월 차쯤 되면 이제 중도 포기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끝까지 남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또 이해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자습하는 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뭐 협업도 하게 되고 뭐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중간중간에 팀 프로젝트도 두세 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툼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협업하는 법도 좀 알게 되고 이점이 좀 많았습니다. 포트폴리오도 중간에 2D 포트폴리오도 만들게 되고 3D 포트폴리오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하다 보면 포트폴리오가 보통 3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학원 졸업할 때쯤 되면?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게임 쪽 이제 개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그 학원을 추천하시나요? 사실은 요즘은 이제 뭐 유니티나 얼리얼 엔진을 그것만 가르치는 학원도 꽤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 지금 새로 들어오신 신입분들도 유니티랑 뭐 혼자 공부했던 프로그래밍 언어 정도만 해서 입사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결국 만약에 본인이 뭐 3D 게임이나 이런 걸 하고 싶다면 학원 옛날 커리큘럼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학원이 많이 있어요. 그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엔진을 또 추가로 가르치는 학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면 이제 실제로 게임이 화면에 그려지기 위한 뭐 렌더링 파이프라인 그 과정을 전부 본인 손으로 만들게 되면서 그 수식들이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되는지 어떻게 결국 모니터에 보이는 거는 2D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변환되는 과정이나 이걸 어떻게 해야 더 맛깔나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쉐이더나 이런 것들도 배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엔진을 써 하더라도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커리큘럼 그대로 하면서 엔진은 또 따로 배울 수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찾아보면 그 커리큘럼으로 가르치고 있는 학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웹 개발만 하던 저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이 없던 시절의 개발 방법을 좀 배워보고 공부해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흔히 말하는 그 게임 엔진으로 개발하는 거를 부가적으로 배우는 게 낫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게 하면 사실 이제 게임 개발에 대한 그 실제로 게임이 화면에 보이기까지 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물론 그 과정을 잘 설명해 놓은 책들도 많이 있는데 만약에 학원을 갈 거라면 그걸 추천한다는 거고요.
뭐 취업이 급하다면 뭐 엔진만 해서 갈 수 있는 뭐 회사도 많이 있겠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긴 할 거예요. 연차가 쌓이다 보면. 예. 실제로 얼리얼 엔진도 그냥 그대로 엔진을 쓰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 엔진 코드까지 이제 다루는 엔진 개발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결국은 그 과정이 엔진 속에 있는 것들을 다시 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엔진 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면 거의 제 생각엔 100%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컨텐츠 개발 쪽으로만 개발하시는 분이라면 제 엔진만 다루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자기가 그것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면 좀 제대로 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그 뭐 네카라쿠베 하면서 막 광고 많이 뜨잖아요. 뭐 학원 3개월 과정 이런 거. 예. 근데 게임도 그런 게 많거든요. 뭐 아, 유니티 얼리얼 뭐 배워서 취업할 수 있다. 예 보여요. 예. 네. 물론 취업은 할 수 있긴 한데 아니면 그걸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그 게임 학원에서 1년 정도 그렇게 하시고 포트폴리오 한 3개 정도 그럼 만드셨다 그랬죠? 예, 그렇죠. 포트폴리오 3개 정도 뽑아내시고 졸업을 이제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지원을 좀 해보셨나요? 그 회사에 안 했습니다. 지원 안 했, 지원 X. 아니 1년 공부하시고 지원 안 했어요? 예, 그때 지원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사실 팀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예. 이제 같이 공부한 애들이랑도 뭐 얘기하다 보면은 바로 취업하는 애들도 있고 뭐 이제 좀 공부를 더 해서 하겠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왜냐면 내가 이거를 100% 이해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코드는 내가 다시 봤을 때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한창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뭐 JRPG나 이런 걸 하면서 자랐기도 했고 일본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 쪽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죠. 그때. 예. 저 근데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사실 이제 웹앱을 하는 일반적인 서비스 기업을 희망하는 국비교육이나 학원 분들도 그 상환님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냥 바로 취업 준비를 할지 나 아직 진짜 이만큼 많이 모르니까 더 많이 공부한 뒤에 내가 충분히 실력을 쌓은 뒤에 다시 취업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고민 상담도 정말 많이 오고 네. 그런 케이스도 진짜 많은데 어떤 걸 추천하세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 준비하는 걸 추천하세요? 아니면 정말로 내가 그래도 좀 나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하는 걸 좀 추천하세요? 저는 일단 취업할 수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로 돌아가면은 이력서를 내오신다. 예, 바로 취업하죠. 사실 그 개인이 안고 있는 고민은 입사해서 코드 좀 보면서 작업을 하는 순간 다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 알게 되는 게 너무 많고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쓰이는 코드를 보는 순간 뭐 내 코드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같은 생각도 좀 들고 그랬다면 제가 지금 6년 차였을 텐데 자 그렇게 이때가 한 29 정도 되셨을 맞습니다. 때였고 예. 자 그렇게 해서 29살부터 이제 본격적인 방황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의 방황은 방황도 아니다. 그렇죠.